여러분, 만약에 거대한 제국을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내 가문의 이익만 쏙쏙 빼먹는 역할을 맡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게임, 존 컴퍼니가 바로 이 도발적인 상상에서 시작합니다. 대영 제국 동인도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아주 야심찬 게임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게임 그냥 돈 벌고 땅 따먹게 하는 그런 단순한 경제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규칙서에 적힌 이 한 문장, 영향력만큼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조직에 대한 솔직한 묘사, 이게 이 게임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제국주의의 화려한 빛과 그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아주 묵직한 역사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이 게임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 제국을 통제할 수 없다면 대체 어떻게 제국 운영 게임을 한단 말인가? 맞아요. 여러분은 회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조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내 다문을 번성시켜야 하는, 말하자면 기생충 같은 존재죠. 바로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 게임의 엄청난 긴장감과 재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대해야 할 이 거대한 조직, 동인도 회사가 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기업의 초상을 자세히 그려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회사의 빨대를 꽂고 개인적인 이득을 쪽쪽 빨아먹는 야심만만한 가문들을 플레이하는 거죠. 회사가 잘 되든 말든 일단 우리 가문의 영광이 최우선이다. 바로 이 마인드입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 동인도 회사라는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 조직 그 자체입니다. 내 가문의 부와 명예를 쌓으려면 당연히 회사의 자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게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고 해도 다른 플레이어랑 협상하고 거래하고 때로는 뒤통수도 쳐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죠? 이 거대한 회사라는 무대 위에서 플레이어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걸까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각 가문의 진짜 속내, 그 은밀한 야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게임에서는요, 명성이 정말 정보입니다. 여기서 이 게임의 핵심 철학이 딱 드러나죠. 겉으로 보이는 목표는 부, 즉 돈을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목표는 바로 명성입니다. 그냥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라 대대손손 "와, 저 집안은 정말 대단해"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명문가를 만드는 게 최종 승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토록 중요한 명성은 대체 어떻게 쌓냐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우리 가족 구성원을 아주 명예롭게 은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런던에 으리으리한 저택을 사는 거죠. 또 런던 사교계에 나가서 다른 유력 가문과 결혼을 성사시키거나 영향력을 뽐내는 겁니다. 이런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전부 점수가 되고 우리 가문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자, 가문의 야망을 이루려면 당연히 힘이 있어야겠죠? 권력을 잡고 또 그걸 어떻게 휘두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엔 이 게임의 진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협상의 기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플레이어의 행동은 이 세 단계로 딱 요약돼요. 첫째, 어떻게든 회사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영향력을 얻는다. 둘째, 그 자리에서 얻은 권력으로 나한테도 좋고 회사에도 좋은 척 일을 해서 이득을 챙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번 돈과 명예를 바탕으로 가족을 은퇴시켜서 확실한 내 유산, 즉 점수로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그 좋은 자리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회사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의장부터 시작해서 무역을 총괄하는 이사, 그리고 저 멀리 인도에 파견된 봄베이, 마드라스, 벵골의 총독들, 군사령관도 있죠. 이런 자리 하나하나가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차지하려고 플레이어들끼리 아주 그냥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게임에선 모든 게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내가 이번에 의장 댁에 밀어주면 다음엔 네 법안 통과시켜줄게 같은 약속을 약속 카드라는 걸로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 과연 지켜질까요? 언제든 깨실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런던의 그 화려한 응접실에서 오고 간 약속과 야망들, 과연 지구 반대편 인도에서는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을까요? 이제 그 야망의 대가를 한번 똑똑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가 모든 걸 보여주죠.
런던에서는 우아하게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인도에서 군들을 동원해 벌이는 잔혹한 군사 작전에서 나옵니다. 플레이어의 명예로운 은퇴는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지는 셈이죠.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마냥 마드라스군 사령관이라고 칩시다. 돈도 벌고 싶고 전리품도 챙겨서 명성을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저기 있는 하이데라바드를 공격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견이라는 행동이에요. 물론 이게 그냥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위험이 따르죠. 주사위를 굴려서 결정하는데 보시면 성공 확률이 70%로 꽤 높아요. 하지만 26% 확률로 실패할 수도 있고 진짜 운이 없으면 4% 확률로 모든 걸 잃는 재앙적인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죠. 공격 성공! 그러면 즉각적인 보상이 들어옵니다. 15파운드. 이건 정복한 지역에서 싹 긁어 모은 막대한 부를 뜻하고요. 이 작전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이 나눠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돈 몇 푼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행동의 결과로 저 지역은 이제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지역의 힘을 상징하던 저 타워도 사라지고요. 저는 가문의 명성을 위해 전리품을 챙기고 새로운 총독이 그 자리에 앉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는 당연히 불만이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이에요. 내 개인적인 야망, 그러니까 돈 좀 벌고 점수 좀 따겠다는 그 이기적인 결정 하나가 인도 지도를 영원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와 야망으로 쌓아올린 탑은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게임의 마지막, 이 모든 유산이 성공으로 끝날지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 그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이 끝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회사가 어떻게든 버텨내서 성공적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이 모든 탐욕과 비효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해버리는 거죠. 회사가 무조건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회사가 망했을 때가 정말 이 게임의 백미인데요. 그냥 다 같이 망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작위로 카드를 한 장 뽑아서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쓸 희생양을 딱 한 명 정합니다. 변덕스러운 대중이 누구를 탓할지 모르는 거죠. 내가 아무리 회사를 위해 헌신했어도 역사에는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겠죠? 결국 게임이 끝나고 점수를 계산해보면 여러분의 최종 점수는 바로 여러분이 쌓아온 명성 그 자체입니다. 창고에 쌓아둔 돈이 몇 푼이냐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켰는지, 전쟁에서 어떤 전리품을 챙겼는지, 그리고 은퇴해서 얼마나 으리으리한 저택에 사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최종 점수가 되고 승패를 가릅니다. 오늘 부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번지고 싶습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에게 가문의 영광을 위해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과연 제국이 저지른 악행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게임은 그냥 즐기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그런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